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비와 비율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0쪽, 81쪽, 수학 익힘책은 54, 55쪽입니다. 교과서랑 필기도구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복습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먼저 비라고 하는 것은 두 수를 비교할 때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나눌셈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바로 점 두 개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이 기호의 오른쪽에는 기준이 되는 양, 이 기호의 왼쪽 앞쪽에는 비교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자, 이 기준량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바로 기준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기준량이구나 라고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는 이 기호를 사용한 두 수의 비교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비를 활용한 비율은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비는 하나의 표현 방식, 기호를 사용한 표현 방식, 비율은 하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분수 또는 소수, 이렇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비율은 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는지 우리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바로 살펴볼게요. 1번, 선생님도 주말에 KTX를 타고 광주에 다녀왔는데 1번에서 똑같이 상황이 나와 있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대요. 자,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자, 대한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무엇에 대한.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무엇은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줄 쳤나요? 무엇에 대한. 그 밑에 기준량이라고 적어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무엇에 대한. 자, 시간에 대한 그래서 이 점 뒤에는 기준량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이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기준량이 되는 거고요. 거리가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죠. 비. 지금 비의 형태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니까 자, 이 비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면 이것을 통해서 비율을 구해보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내리고 올리고, 뒤에 있는 것은 내리고 위에 있는 것은 올리고, 기준량은 내리고 그래서 분모가 되고 비교하는 양은 올려서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시간은, 자, 이거를 해보면 시간은 2시간이 되는 거고요. 거리는 약 300km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약분할 수 있네요. 우리 2로 나눠볼까요? 1시간에 150km이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에 150km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비율이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나요? 그렇죠. 빠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도 얼마나 빠른지 빠른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비율을 구하면서 살펴봅시다. 2번,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자, 참고 자료가 나왔네요. 시각적 자료가 나왔으면 항상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여기도 행정안전부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것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기준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기준량 땡땡의 오른쪽 뒤편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비교하는 양이 인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에 대한 넓이가 기준량,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서울이랑 강원도 각각 구해봅시다. 자, 선생님 먼저 서울부터 구해볼까요? 자, 서울부터 구해보자면 넓이의 605분의 너무 숫자가 크다. 605분의 9,850 9,90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985만 7천 985만 7천.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약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산기 표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계산기로 해볼게요. 자, 계산기로 해보면 985만 7천 나누기 605는 소수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반올림 하라고 있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볼게요. 그러면 16,293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이 되고요. 선생님이 605로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넓이 1제곱킬로미터다. 16,293명이 되네요. 이 정도의 넓이의 사람이 요만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자, 그러면 강원도 봐볼까요? 강원도. 자, 여러분도 계산기가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강원도는요. 넓이가 16,875인데 인구는 1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5만. 자,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엄청 크네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요, 이렇게 크고 어렵고 헷갈리는 숫자들이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죠. 그렇죠? 나누기 16,875는 92가 되겠네. 그러면 1제곱. 선생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92명이 되네요. 엄청난 차이구나.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의 그 넓이의 사람이 요만큼이 살아요. 근데 강원도는 1제곱킬로미터에 92명이 사네요.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자, 똑같은 크기의 1제곱킬로미터라는 땅에 요만큼이 사는 서울과 92명이 사는 서울과 어디가 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바로 서울이겠죠, 서울. 자, 그래서 두 지역 간의 인구가 더 밀집된 곳은 서울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비율이 어떻게 사용이 됐죠? 인구가 사람이 모인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똑같은 넓이 1제곱킬로미터에 인구가 몇 명 사는지 비율을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서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으면 우리 회색이 되지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검정색 옷이랑 흰색 옷 입었는데 섞으면 회색이 되죠. 지혜는 200ml 흰색 물감에 검은색 물감은 6ml, 슬기라는 남자친구는 250ml 흰색에 검은색은 10ml를 섞었는데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에 대한
흰색 물감에 대한, 자, 그것에 대한, 이 대한은 우리 기준량이 되니까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물감에 대한이니까 뒤에 쓰고요. 여기 검은색 물감. 자, 흰색 물감에 대해서 검은색을 어느 정도 섞었는지가 어두운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다가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지혜랑 선생님 슬기랑 같이 해볼게요. 지혜, 슬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요, 200, 흰색을 200 했고, 검은색을 6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200분의 6이 되네요. 그쵸? 200분의 6. 자, 슬기는요, 250, 흰색 250에 대해서 검은색을 10 섞었고요. 이거를 나타내면 250분의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흰색에 어느 정도를 검은색 어느 정도를 섞었는지를 나타내면 그냥 비교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약분 먼저 해볼까요? 100분의 3. 자, 여기는 25분의 1이니까 선생님 이거 100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통분을. 자, 이렇게. 그럼 소수로는 0.03, 소수는 0.04. 자, 검은색이 섞여 있는 정도가 지혜는 0.03, 슬기는 0.04예요. 어떤 친구가 더 어두울까요? 검은색이 더 많을까요? 그건 바로 슬기가 되겠네요. 슬기. 이처럼 어두운 정도를 또 나타낼 때 비율을 사용합니다. 어두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비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교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 이때 기준량은 같아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기준량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통분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4번 봅시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더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야구 선수의 타율, 그리고 지도에서의 축적도 나와 있습니다. 야구 선수의 타율, 축적, 이거 위에도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수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익은 54쪽, 55쪽입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기는 100m를 달리는데 20초가 걸렸습니다. 자, 1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대한. 자, 시간이 그러니까 이쪽에 오겠죠. 시간. 자, 시간에 대한, 시간이 뒤쪽에 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기준이고 그거에 따른 거리. 자,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시간은요 20초가 걸렸고요. 거리는요 100m입니다. 자, 이거를 또 표현을 해보면 비율로 표현을 해보면 20초를 100m니까 이거는 1초에 20으로 나눠볼까요? 5m입니다. 이런 식의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역시 비율이 빠른 정도죠.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버스의 속도, 빠른 정도, 그리고 파란 버스의 빠른 정도, 속도를 구해서 같은 시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달렸는지 더 많이 달린 버스가 더 빠른 게 되겠죠? 비율을 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2번 역시 빠른 정도. 그러면 3번 볼까요? 이거는 그 마을에 모인 정도네요. 자, 넓이에 대한 인구.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량 넓이, 그리고 인구, 그리고 그것을 비를 구한 다음에 내리고 올려서 비율을 구해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인구가 더 밀집된 곳은 비율이 높은 곳이 되겠네요. 여러분 구해보시고요. 자, 4번은요, 포도주스입니다. 선생님이랑 4번 한번 해볼게요. 슬기는 물에 포도원에 150ml를 넣어서 포도주스 300을 만들었고, 자, 연수는 물에 포도원액 180을 넣어서 포도주스 450을 만들었대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랑 어디 해볼까? 여기 해봅시다. 자, 슬기랑 연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넣었는지 그리고 주스는 총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슬기는 포도 원액을 150 넣어서 주스를 300을 만들었으니까 물이랑 포도를 더해야 포도 주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은 15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연수는요, 포도 원액 180을 넣어서 주스를 450 만들었으니까, 자, 물은 어느 정도 될까? 450에서 180을 빼면 27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 요만큼, 물을 반, 포도 원액 반, 주스 나왔고, 물을 더 많이 했네. 그치? 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포도주스 양에 대한이니까 이게 뒤로 가야 돼. 그리고 포도 원액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300 나오고, 포도 원액. 그리고 포도 주스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나오고, 그 다음 앞에는 비교하는 양 포도 원액. 자, 이거의 비율은요 300분의 150이니까 절반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450분의 180이라고 해서 선생님 약분 9로 나눠볼게요. 9, 5, 9, 2 이거는 굳이 근데 통분을 하지 않아도 얘는 절반이고 얘는 절반이 못 되기 때문에 절반이 되는 이 슬기가 더 포도 주스가 진하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됐었네. 그죠? 좋습니다. 비율 구하고 진누가 더 진하다? 바로 슬기가 만든 포도 주스가 더 진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또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비율이 쓰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우리 축적했었죠. 축적은 거리 요만큼을 이렇게 줄인 정도니까 모인 정도 또는 줄인 정도. 야구선수의 타율은 이렇게 잘 맞는 정도. 자, 정도를 나타내는데 빠르고 어느 정도 어둡고 어느 정도 진하고 어느 정도 줄였고 어느 정도 모였고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바로 비율이 쓰인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르고 어느 정도 모여있고 어느 정도 줄였고 어느 정도 진하고 어느 정도 어둡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비율이라는 수학적 크기가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율 중에서 우리가 백분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교과서 82쪽 보시면 백분율 비율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이는 백분율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백분율이 언제 사용되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비율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한 단계씩 하시면 되니까요.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꼭 복습해 주세요. 수학에서 복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선생님은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